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져요. 실력은 있으니까 웬만한 여자들이랑은 X는 잘하는데 여자를 하대하고 여자를 특정 개체로 보고 비웃고 갈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만큼 보는 눈이 높아져서 눈에 안 차고 그냥 대상으로만 느껴져요.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여태까지 성장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디테일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 같이 했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시도하고 있다면 나는 어디쯤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성장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영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과정을 말씀드릴 거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몇 단계인지 궁금하네요. 영상을 보시고 자기는 몇 단계인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또한 이제 곧 5시간 분량의 프리미엄 무료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연 4회를 진행하지만 점차 횟수를 줄일 생각이에요. 무료 강의만으로도 지금부터 설명할 단계에서 시도를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봤을 때 7단계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고정 댓글 참고해서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방법이 있는 걸 모르는 단계예요. 자, 이런 방법이 있다는 인식조차 못하는 단계. 20대 초반이 많겠죠. 저도 이때쯤에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죠. 여자를 만나고 싶은데 살다 보면 운명의 여자가 나타날 거야.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고, 친구 보면 이제 맨날 소개팅 해달라고 하고, 예쁜 여자라는 것도 이제 대학교 내에서 어디 무용과 누가 예쁘다더라, 뭐 댄스 스포츠 교양 수업을 듣자, 친구랑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 같은 걸 보고 어떤 남자를 여자들이 좋아하는지 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를 맞다고 생각하면서 뇌피셜로 아 이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 그리고 이제 남자들끼리 술 먹으러 번화가로 나가서 술집 가면은 맨날 여자 얘기하는데 말을 걸 생각조차 못했죠. 두리번 거리면서 술 먹다가 빠이 뭐 이런 식입니다. 누군가는 CC가 되고, 저도 CC를 대학 다니면서 한 3번 정도 했어요. 혹은 동아리나 아니면 소셜 집단에서 주로 여자를 만나죠. 끼리끼리 평범한 연애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지속됐죠. 주변에 잘생긴 놈이 여자 꼬시는 거 보면 역시 잘생긴 게 다야. 뭐 주변에 말 잘하는 놈이 여자 꼬시는 거 보면 역시나 남자는 말발이야. 이런 생각을 했던 아주 평범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좀 좋아했던 여자랑 어찌저찌 데이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떤 남자가 저랑 둘이 술을 먹고 있는데 이 여자 번호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여자는 여자가 잘 알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자들의 조언을 너무 듣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얘랑 사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상황에서 제지할 자격이 되는 건지, 뭐 주제 넘는 게 아닌지, 내가 제지를 한다면 이 여자가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자, 사귀는 사이냐고 묻는 남자의 질문에 병신같이 아니었기 때문에 친구라고 대답했죠. 이 여자가 번호를 그때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태였으니까 결과적으로 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병신 같았지만 이런 시기가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제 찌질했던 시기 썰이 좀 궁금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쪽팔리지만 궁금한 사람이 좀 있으면 풀어볼게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옵니다. 두 번째 단계,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있어? 라는 의문이 드는 단계입니다. 앞서 저랑 여자랑 술을 먹고 있는데 번호를 따라왔다는 게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 전문적으로 정리된 게 있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심리학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방법들은 대학에서도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원초적인 본능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선구자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러고 찾아봤죠. 뭐 지금이야 유튜브에 그냥 뜨니까 흔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막 올리는 채널들이 늘어났고, 조회수가 중요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내용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보의 질이 더 낮아진 느낌이 있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유튜브가 없었고 구글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커뮤니티라고 해봐야 대부분 카페였죠. 근데 카페는 좀 폐쇄적이라서 조회수에 그닥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찌되었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몇 개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경로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건 사기야 부류, 아 방법이 있구나 배워야 되겠다 부류. 자, 이건 사기야 부류는 일단 방법을 배우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사기라고 생각하는데 배우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자기가 공감이 안 되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고 본인도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돈 버는 것도 비슷한데 누군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번다고 하면 저거 사기쳐서 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잘 압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내 주변에는 그렇게 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근데 모두 사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자기 주변 사람들 말은 잘 들어요. 다들 비슷비슷해서 친하게 지내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들 모르는데 서로서로 공감하면서 위로하고, 우연히 그 중에 이제 누군가 뭔가 잘 된 게 보이면 이제 그런 말은 잘 듣죠. 여자를 포기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도 비슷한 친구들과 밤거리를 헤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변에 잘생긴 놈이 여자 꼬시는 거 보면 역시 외모가 다야. 주변에 말 잘하는 놈이 여자 꼬시는 거 보면 역시 남자는 말빨이야. 역시 남자는 돈이야.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나죠. 이 사람들은 2단계에서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무한 반복돼요. 반면에 방법이 있다,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죠. 저는 당연히 이 부류였어요. 이 부류는 글을 읽고 영상을 보고 등등 이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가 어떤 게 맞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보가 너무 많거든. 그래서 쓰레기와 좋은 정보가 뒤섞여 있는데 구분을 잘 못합니다. 말하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다 달라. 심지어 한 가지 주제로 말을 하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뭐 밤새 봤죠. 그러다가 나랑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비슷한 사람인데 잘하는 것 같거나 나랑 생각이나 뭐 바이브 이런 게 비슷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이 제시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시도했죠. 자, 이 시기에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보통은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왜냐면 빨리 잘하고 싶거든. 어떤 분야나 통화는 조회수 올리는 마법의 단어죠. 노력 없이 쉽고 빠르게 이런 거 붙이면 조회수
조회수 올라가요. 그리고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시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왜 예시를 배우고 좋아하냐? 개념이 어렵거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개념을 들으면 쓸데없는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핵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개념이 핵심인데 예시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죠. 이 시기엔 그래요. 쉽게 이해가 되고 역시나 나한테 예시가 공감이 되거든요. 어차피 적용은 잘 안 되겠지만 정신적으로 안정감이 들죠. 이런 걸 보면 뭔가 이제 배운 느낌도 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본인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기는 누구나 겪어요. 누구나. 모르는 분야에 가서 한 방에 개념을 깨우치면 천재겠죠. 저도 겪었고 아마 이걸 보는 님도 겪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정보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찾아보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잡다하게 쌓인 지식들을 소셜이나 이런 데서 조금씩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돌입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단계, 좋은 방법을 배우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점점 이제 좋은 정보들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예시가 별로 쓸모가 없구나 라는 인식을 합니다. 나한테 공감이 된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별로 배울 게 없다는 거구나 라는 인식도 하게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좋은 방법을 배우기 위해 개념을 찾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시기죠. 이 시기가 되면 콜렉터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픽업학자들도 많아져요. 자, 픽업학자는 안 하면서 배우기만 하고 이걸 이제 설명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무언가에 눈이 뜬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우월감에 빠집니다. 벌써 상상 속에선 여자 다 꼬셨어. 뭔가 이 공부가 끝나면 온 세상 여자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이제 저녁 전에 민간인이 되면 여자 다 꼬실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랑 비슷해요. 거기다 아는 것까지 좀 많아졌잖아요. 친구가 여자 문제로 고민하면 야 병신아 이러면서 자기는 안 하면서 친구들에게 충고와 지적질을 하죠. 콜렉터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기 시작해요. 수집된 자료를 보고 있다면 뿌듯하죠. 뭔가 이제 이것들을 마스터하면 끝날 것 같은 느낌. 여기서 더 심해지면 이제 댓글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는 카페에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하죠. 이걸 10년째 하는 사람도 봤는데 참 인생 낭비도 창의적으로 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예요. 솔직히 여기까지 오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한 80% 될 겁니다. 그럼 배운다는 건 뭐냐? 딱 한 개만 말해보면 용어를 아는 단계예요. 자, 용어를 안다는 건 지금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인 그런 거나 예시에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용어를 알아가는 순간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용어를 모른다면 세 번째 단계가 아직 안 온 것이고, 용어를 배우기 싫다면 여자를 꼬시는 방법을 배우기 싫다는 거니까 그냥 연애 채널에서 말하는 예시들을 보면서 즐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런 것도 보다 보면. 그러니까 실력을 올리는 게 나랑 맞지 않으면 그냥 즐기면서 차라리 재밌는 걸 보는 게 이득이다.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머릿속에 정보를 때려 박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가 연달아서 옵니다. 자, 네 번째 단계. 계속 배우지만 못하는 단계. 대충 배우면서 언젠가 다 알게 되면 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이게 있으니까 하면 될 거야. 난 지금 안 하는 거야. 사실 용기가 없는 건데 이렇게 합리화를 하는 단계죠.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알면 뭐하나 지금.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현실은 내 옆에 여자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헌팅 술집을 기웃거리지만 여자한테 다들 말을 못 걸죠. 그리고 여자를 앞에 두고 같이 배운 친구들과 토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단계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거예요. 이전 단계는 불특정 다수와 인터넷에서 토론을 했다면 지금 이 단계는 여자를 앞에 두고 보면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또 모르는 여자랑 게임을 뛸 용기는 차마 없기 때문에 배운 걸 소셜에서 시도해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에서 배척되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여자를 만나는 건 소셜이 아니구나. 분리를 해야 되는구나. 좆되는구나 이거. 이런 걸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죠. 저도 이 시기에 아까운 소셜을 많이 날려먹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뭔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자, 이 단계를 벗어나려면 사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이 동기부여는 스스로 할 수도 있지만 더 쉬운 방법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혼자 했어요. 하지만 혼자 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강한 동기부여를 느끼지 못하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얼마 안 가서 관심을 끊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겠죠. 자, 다섯 번째.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다면 곧바로 다음 단계가 와요. 바로 일단 해보는 단계죠. 모르는 여자에게 저기요 하는 순간이 이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초보자 타이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배운 사람 중에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은 3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로 오면 일단 상위 30%예요. 자, 이거 배운 사람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죠. 모든 남자들을 표본으로 잡으면 아마 1% 미만일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모든 남자 중에 이미 상위 1%예요. 아무튼 이 단계에 오면 번호 따고 합석 제한하고 우연히 합석되면 놀기도 하고 주워 들은 거 공부한 거 써먹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점점 여자 번호가 늘어나게 돼요. 나가기 전부터 풀발 상태고 어쩌다 번호 받으면 신이 나서 좋아하고 친구한테는 계속 자랑하죠. 애프터, 번따, 메이드, 런 이런 것들이 뽀록으로 터지기 시작하지만 확률이 들쭉날쭉하고 여자 점수대가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술이 꼭 있어야 되죠. 이 상태에 심각한 문제점이 또 있는데 초기 픽업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이제 고프레임을 잡기 시작하죠. 이게 멋있는 줄 알고 심지어 면접관한테 픽업 기술을 썼다는 친구도 봤어요. 이제 도른 거죠. 일상생활에서 픽업 기술을 접목해 보면서 만물 픽업론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픽업으로 해석하는 단계가 와요. 2단계예요. 기술이 먹힌다고 생각하니까 친구, 직장 상사, 종업원 등등 닥치는 대로 기술을 쓰면서 점점 아이러니하게 사회성이 떨어져 갑니다. 그리고 조금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슬슬 이제 무시를 하기 시작하죠. 초딩이 유치원생 때리는 격인데 본인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또한 공부는 하긴 했지만 결국은 또 멘트를 수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뽀록으로 터졌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자를 만나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모르는 마법의 멘트가 있을 것 같고 더 좋은 멘트만 알면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일단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초보자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를
단계를 진입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가 오게 되죠. 6번째 단계, 했는데 안 되는 단계예요.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요. 어쩌다가 번호를 따서 폰게임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여자랑 애프터를 하는데 스스로 꼬이기 시작해요. 특히 여자가 뭐라고 하면 바로 영향을 받아서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멘트를 찾으려고 하죠. 또한 여자 점수를 좀 올려볼까 하는 순간부터 또 안 됩니다. 배운 게 안 통하기 시작해요. 바이브와 멘트가 따로 놀고 일치성이 안 나오게 되죠. 애초에 바이브가 뭔지, 그냥 지어낸 추상적인 말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어떤 이유로든 멘트만 나불대기 때문에 같은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되고 난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왜 안 되는지 모르고 생각을 안 하죠. 자, 2단계에 있는 남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러면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남자들은 모조리 2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이트 게임을 병행하기 시작하면서 난이도가 또 다시 올라가죠. 잘생긴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노는 거 보면 역시 외모야 이거 또 나옵니다. 여자를 만나 근근히 잘 되기도 하는데 일단 눈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서서히 여자 급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안 되죠. 이 단계를 벗어난 방법은 솔직히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하면서 셀프 피드백하고 생각을 이제 병행해야겠죠. 우연히 좋은 강의나 내용을 만나면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 뭐가 좋은 건지 분간을 잘 못해요.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인식돼서 사실 정확히 분간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경험이 더 필요한 단계죠. 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30%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로 가면 애프터 하는 여자의 30% 정도는 당일 모텔에 데려가요. 아 이 정도면 나 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예요. 더불어 눈이 높아집니다. 주변에서 예쁘다는 여자를 보면 아 저런 애가 이쁘다고? 이런 말을 하는 시기예요. 또 자기랑 맞는 스타일을 조금씩 찾게 돼요. 이것저것 써보다가 본인한테 잘 먹히는 멘트를 찾고 아 답은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로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슬슬 재밌어져요. 그런데 여전히 멘트 수집을 빡시게 합니다. 멘트를 폰에 적어놓고 애프터 중간중간 카톡하는 척하면서 보기도 하죠. 자기랑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캐릭터에 매몰되어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30% 확률로 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애프터를 나가면 70% 확률로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타일이 먹히는 여자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히면 대처가 안 되고 변수가 많은 게임은 또 잘 안 되겠죠. 뜬금없는 타이밍에 기술을 쓰다 망치기도 하고 여전히 여자가 좀 이쁘면 쫄려서 망하는 시기 딱 이 정도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 내 수준이 이 정도라고 생각된다면 배운 사람 중에 상위 20% 정도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배운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정말로 상위 20% 정도입니다. 저도 이 바닥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여기서 거의 대부분 끝나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사실. 자, 8번째 단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단계. 답답한 단계죠.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여태까지 만나왔던 여자 수준이 고만고만해서 여자 등급을 올리고 싶은데 이 이상 올리면 급격하게 안 됩니다. 슬슬 이제 로드로는 점수가 너무 낮아서 등급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나이트 게임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근데 나이트 게임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원래 애프터로 했던 방식이 안 먹히기 시작해요. 눈은 눈대로 높아졌는데 등급을 올리니 여자들이 개무시하고 원래 잘 되던 등급이랑 만나려고 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얘랑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조금 예쁜 여자들이 보이면 저런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남자를 만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시기가 되면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주변 친구들이랑 여자 문제로는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변에서는 도저히 해결책이 안 나와요. 누군가 예쁜 여자랑 했다고 하면 구라같죠. 왜냐면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아씨 결국 돈인가? 이런 생각이 뇌를 지배해요. 사건을 난사하는 확률 게임이 하기 싫고 이제 고등급 여자만 겨냥하는 스나이핑 게임을 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전히 안 되죠. 저는 이 시기가 지속되고 해결이 안 돼서 픽업을 안 하고 반문화 쪽 내추럴 모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가 왔죠. 9번째 단계. 헷갈리는 단계입니다. 내추럴 모임에 들어가서 픽업 분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잘하는 내추럴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르게 플레이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왜 저런 게 먹히는지 저 사람이 왜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게 맞을까?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난 여태까지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 같아. 어떤 게 맞는지 분간이 안 되고 이제 존나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자유로워 보이거든. 이 사람들은 픽업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들에게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같이 뭐 이제 대화장 파티를 하면서 놀고 실제로 파티도 주최를 하고 여자를 역으로 초대하고 본격적으로 노는 게 뭔지 배우기 시작한과 동시에 돈과 시간을 꼬라박습니다. 근데 결국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 수준에 나와 그들은 동급이었다는 걸 깨달아요. 예전에 수강생분들에게 초보 PUA는 내추럴보다 성과가 안 나온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8단계 수준의 PUA들은 실제로 맨날 노는 내추럴보다 못해요. 하지만 여태까지 쌓아온 게 그럼 쓸모가 없는 것이었냐? 그건 아니에요. 9단계에서 내추럴들이랑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놀면 말 그대로 포텐이 여기서 터지게 돼요. 결국 저는 픽업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픽업을 조금씩 알려주었고 이를 융합시켜서 더 유연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랑 계속 놀면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추럴들은 많은 돈을 쓰면서 놀고 알게 된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답을 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 잘 되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자, 픽업하는 사람 중에 비슷하거나 나보다 잘하는 급의 동료 혹은 강사를 만나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쓰레기 강의와 좋은 강의를 스스로 분간하는 눈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성장하는 게 제일 빨라요. 즉 2단계는 나보다 나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발견하지 못하면 절대로 혼자 넘을 수가 없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난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바로 그냥 되는 단계예요. 자, 10번째 그냥 되는 단계. 엄청난 성과가 나는 단계예요. 집 밖으로 나가기 전부터 생각이 듭니다. 아, 내일 아침에는 누구랑 어디에 누워있을까? 나가기 전부터 콘돔을 챙기고 나가기 전에 모텔을 먼저 예약해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는 설렜는데 막상 나가면 별로 느낌이 없죠. 못하는 남자를 보면 왜 못하는지 눈에는 보이는데 어차피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물어봐도 굳이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로드를 잘 안 하게 되고 더 깊이 파기 시작해요.
개소리라고 생각했던 개념이나 용어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어느덧 잘 되는 여자 레벨이 올라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가 피드백이 되고 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과 말을 하는지 칼리가 되고 특정 캐릭터에 매몰되지도 않아요. 이 시기가 되면 더 이상 픽업이나 연애 관련 정보를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찾아보는 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말하는 것들도 다 뻔하게 느껴지고요. 패턴과 루틴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멘트 수집집 따위를 하지 않게 되죠. 게임할 때 이런저런 생각을 잘 안 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하는데 이상하게 계속 잘 돼요.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와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서 결국 여차랑 모텔을 가게 됩니다. LTR이 많이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닐 때 출장을 많이 다녔는데 전국 각지에 만나는 여자들이 지역별로 생겨서 출장 가면 그냥 걔네들 집에서 자고 왔어요. 새가 돼도 연락하면 여자들이 오라고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생기게 됩니다. 하루에 이제 몇 탕씩 뛰기도 하고 남자들이 여자에게 구애하는 톡을 많이 보면서 내가 여자 폰에서 구애하는 남자 차단 버튼을 누르게 되죠. 애프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역으로 여자가 호감을 먼저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여자를 정말 잘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자가 별로거나 생각하는 게 이상하면 거르게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연락이 와도 씹어버리게 되죠. 예쁜 고등급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고 데리고 다니면 남자들 고개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제 만약 술집에 10명의 남자가 있다 그러면 한 8명 돌아볼 정도, 2명은 길을 쓰고 안 보는데 어떻게든 보려고 이제 곁눈질로 발버둥 치는 게 보이죠. 여자 한번 보고 저런 여자는 누가 만나나 내 얼굴 한번 보고 이런 게 적나라하게 느껴지는 시기, 본격적으로 픽업 졸업각을 보는 시기, 가장 재밌고 배운 사람 중에 상위 5%의 시기, 이것이 10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즐기다가 졸업하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단계를 뛰어넘는다면 이제 곧 시련이 닥치게 되죠. 11번째 단계, 흑화하는 단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감이 잘 안 되실 거예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즘에는 2단계부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중학생이 대학 생활에 대해서 토론하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2단계까지 와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자, 이 단계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존감이 극도로 낮아지는 단계예요. 일단 2단계에 오면 여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자가 다른 남자들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여자들의 숨겨진 이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모텔에 같이 있는데 남친 전화 받고 뒷담화도 까고 기타 등등등 별별 유튜브에서 말 못할 상상 초월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여자의 성 전략을 많이 보고 느끼다 보니까 남녀 사이에 진심이란 게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하는 느낌이죠. 누가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하냐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내 예쁜 고등급 여자친구가 바람이 나거나 비슷한 양상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의 돈이나 미래를 보는 게 적나라하게 느껴집니다. 고등급 여자는 주변 남자들의 대시가 정말 많기 때문에 나와 다른 남자들을 비교한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죠. 저는 이때가 돼서야 진화 심리학을 많이 봤습니다. 10번째 단계를 거치면서 내 생각에 나보다 등급이 높은 여자들을 만나고 여자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심해져요. 2단계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일단 2단계는 절대로 단기간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든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걸려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 처음 시작하는 나이가 30대 초반이면 최소한 30대 중반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벌고 해야지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죠. 뭐 안정적으로 만들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2단계뿐만 아니라 결국에 10번째 단계도 못 가요. 나이 먹어서. 아무튼 그래서 나도 일단 나이를 어느 정도 먹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나보다 등급이 높다고 생각되면 예쁜 고등급 여친에게 대시하는 남자들을 내가 인식을 했을 때 특별히 내가 이뤄놓은 것이 변변치 않다면 또다시 여유가 없어져요. 이제 어리니까 이런 말은 안 통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능력 부족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했는데 겨우 얻은 게 이것인가? 여자의 본능을 알게 된 것 이것뿐인가? 적당히 모르는 여자를 꼬셔서 살 수 있는 능력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 나는 이 수준의 여자를 얻을 자격이 없었구나. 가머니설로 플레이를 한 게 다였구나. 이렇게 내가 수준이 낮다는 걸 인식하는 단계예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모습들이 고등급 여자에게 표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가 실망을 하고 떠나게 되겠죠. 이렇게 여자가 떠나버리면 여자는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흑화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실력은 있으니까 웬만한 여자들이랑은 X는 잘하는데 여자를 하대하고 여자를 특정 개체로 보고 비웃고 갈구고 이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근데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만큼 보는 눈이 높아져서 눈에 안 차고 흑화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상으로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단계를 다른 걸 하면서 넘어갔어요. 이 단계는 뭐 픽업이나 여자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분야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치관의 확장을 만들어내야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상적이지만 좀 그래요. 아주 오래해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도 여자나 픽업에서 못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다른 분야를 다양하게 접하다 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12번째 단계. 인생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깊은 고찰을 통해서 내 강점을 알게 되고 나만의 프레임이 점점 확고해지고 더 배우고 발전시키려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면 스스로 이제 기준들이 생겨나게 되고 자존감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이렇게 흑화가 풀리게 되죠. 이 단계가 되면 여자와 남자의 성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이슈나 방법 이런 것도 안 찾아봐요. 왜냐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젠다들이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느낍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가 궁금해져요. 여자를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루틴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을 이야기하면 그게 루틴이 되는 단계예요. 여기는 수준 높은 강사급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나는 그냥 얘기를 했는데 여자의 반응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 신기하다, 오빠 평소에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 이런 식으로 궁금해하죠. 여자를 정말 선택적으로 만날 수 있고 애프터를 했을 때 오늘 할지 말지를 대화를 해보고 내가 선택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서 주변에서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경우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인과로 가는 경우예요. 자, 인생을 살면서 전체적인 발전을 이루지 않아도,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발전하지 않아도 이 단계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는 기가 막히게 잘 꼬시죠. 어떤 사람들은 결국 돈이 많아야 이 단계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아닌 케이스를 못 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쓰면서 픽업만 졸라게 파면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린 나이를 먹죠. 그런데 모든 초점이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여자와 만들어진 그 상황 자체는 해결을 잘하지만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 등 뭐 남들이 볼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능력 있는 여자에게 빌붙을 수는 있어요. 여자를 잘 꼬시니까. 그치만 이걸 실력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나이를 먹어도 생각은 아직도 덜 성숙한 쪽, 그러니까 약간 제비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발전을 하는 경우요. 라이프 스타일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알아서 꼬입니다. 이미 픽업은 지겹게 해봤기 때문에 여자에 대한 결핍은 진작에 사라졌죠. 오히려 진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잘 꼬시려고도 안 하게 돼요. 다른 분야에 조금씩 집중하면서 생각이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저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스타일을 지향하길 바랍니다. 자, 13번째 단계. 아직 가보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무언가 있다고 어렴풋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여자를 잘 꼬시기 위해서 이 이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다른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되네요. 자, 여기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겪었던 13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모두 여자 관계에 자유를 얻길 바라며 프리미엄 무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